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좀 대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을 했죠. 안 좋은 점을 많이 부각을 했는데, 좀 그랬던 이유는 여러 이제 대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장점은 많이 부각을 하니까, 나는 좀 단점을 부각하자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도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제가 대리운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왜 하겠습니까. 저도 또 장점이 있으니까 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사람마다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장점을 느끼는 건. 근데 이제 아직 지극히 개인적인 제가 느끼는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리운전에 대한 장점. 뭐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 직업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거에, 알람을 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람을 키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직장생활 해볼 만큼 해봤고, 물론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덤프트럭 운전을 했었죠. 2시 3시에 막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일했었어요. 그러면 이 알람을 듣고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하는 건 뭐냐면, 사실 물론 평소에 눈이 떠질 때 자동으로 눈이 떠지지만,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거랑 내가 스스로 눈이 떠져서 깨지는 거는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리운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알람을 켜놓지 않고, 아니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대로,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대로 준비해서 나가면 된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뭐 출근 시간이 이게 또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건 아니죠. 왜냐면 제가 바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콜이 안 잡히면 좀 늦을 수도 있곤 하지만, 어쨌든 알람을 맞추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 아닌가. 이 몸에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저도 늘 12시간 근무를 지향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어. 12시간을 어떻게 일을 하냐, 매일. 못하죠. 근데 일반 직장인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제 아는 분을 예를 듭니다. 남양주에서 강남을 출퇴근하십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점심시간 1시간 해서 9시간 근무시죠. 그러면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에 끝납니다. 보통 회사가 9시부터 6시. 그럼 이제 남양주에서 강남을 출퇴근하시는데, 보통 그 기업 특성상 좀 이제 큰 기업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중견기업, 상장돼 있는 기업,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다, 코스피에. 그런 것 기준으로 9시 출근이 아니랍니다. 보통 8시 전에는 다 와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6시 반에 나가십니다. 6시 반에 집에서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는 이제 개인에 따라 틀리겠죠. 6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집에 오시면, 6시에 끝나고 집에 오시면 7시 반, 8시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한 중견기업에 꽤 나름 임원은 아니지만 부장급 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장급들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늘 저도 대리운전을 하지만 그 출퇴근, 보통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덤프 하면서 5시 6시에 이제 보통 시동을 걸고 나가거든요, 차를.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한 게 있는데, 웬만한 직장인들이 거의 보면은 6시 7시에는 집에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7시 8시 되시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에서 뜨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13시간 14시간 정도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12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출퇴근 시간 포함입니다. 집을 떠나는 시간과 집에 오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시간을 지향한다는 거는
출퇴근 일반 직장인, 물론 더 가까우신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직장이 정말 가깝거든요. 차 타고 5분, 걸어서 15분, 자전거 타고 10분, 걸어서 한 20분 걸리겠구나. 한 1점 몇 킬로에 따라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예. 저희 와이프는 그 8시 반 출근인데, 집에서 8시 15분에 나갑니다. 예, 그래도 지각을 안 해요. 예.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를 말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보통 다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양질의 일자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양질의 회사가 있는 근처들은 대부분 집값이 비싸니까. 예.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비싸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출퇴근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제가 그 대리운전 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제 아는 분이 김포에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진짜 그분도 집에서 6시에 나갑니다. 6시에. 그 좀 늦게 나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가신다고 해요. 보통 직장인들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신다.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도 걸린다고 한다. 출퇴근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강남 살거든요. 회사도 강남이거든요. 차로 출근하면 1시간 걸리거든요. 강남에서 강남도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한다 그래서, 물론 출퇴근하는 시간에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러면 뭐 산재는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뭐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월급을 더 주고 뭐 출퇴근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김포에서 출발하고 거의 웬만하면,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죠. 저도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출퇴근 시간도 뭐 그렇게 가까운 근무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기동에서 끝나거나 사후에서 끝나거나 라이딩해서 오니까. 근데 저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을 해서 12시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 뭐 9시 10시에 나가서 거의 뭐 9시 10시에 들어오잖아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죠. 대신 안 그러면 그만큼 뭐 그럴 때도 있고 다 케바케지만,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좀 더 일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평균이고, 물론 못 벌 때도 있습니다. 더 일했지만 덜 벌 때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게 그렇게 뭐 버거운 건 아니다. 사실 다들 그 정도는 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9시간 회사를 다니는데도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 저는 포함해서 12시간이니까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휴가를 간다든지 내가 쉬고 싶을 때라든지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저희는 뭐 휴가를 쓰면 회사들은 어차피 다 포함이잖아요. 연차를 쓰건 월차를 쓰건 월급은 다 받고 쓰는 거지만, 단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제가 돈을 안 벌면 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수익을 똑같이 유지하시려면 내가 하루 빠지면 하루 더 나가야 된다는 거.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 내가 뭐 월차를 써야 돼, 뭐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 또 일요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똑같이 돈을 벌어 가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뭐 편의점을 하신다거나 일반 뭐 마켓, 뭐 동네 슈퍼 이런 걸 운영하시더라도 마음대로 쉴 수는 없어요. 진짜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근데 저희는 자영업자의 성격을 띈 직장이지만 자영업자죠. 저희가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긴 하지만 진짜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 거 되게 큰 장점입니다. 진짜 일반 자영업자들 이렇게 못 쉬는 경우도 많고, 회사는 말해 뭐하고.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쉬기가 어렵죠.
저 덤프트럭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로 뭐 엄청난 일이 아니면 쉰다고 말을 하기가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뭐 쉰다고 얘기하면 되긴 되겠지. 예. 근데 자주 쉬고 그러면 잘리겠지. 이제 그게 쌓여서. 왜? 예, 덤프차 할부 내야 되거든. 예. 근데 기사가 자꾸 빠진다. 하루 빠지면 그 타격이 커요. 예, 그리고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하루 빠져버리고. 예. 자영업자도 그럴 수가 없고 사실 쉽지가 않은데, 대리는 내가 출근을 안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 일한다고 뭐 누가 제발 나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사무실에서도 뭐 제발 일 나와주세요, 오늘 콜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런다고. 안 그러죠.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인간관계를 많이 어려워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직장 상사가 굉장히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회사를 다녀야 돼. 그러면 맨날 봐야 되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한. 아니면 뭐 더럽고 치사하면 내가 관두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되게 뭐 좋은 회사야. 내가 한 달에 뭐 막 대기업이야. 여기 들어오면 뭐 나가서 뭐 없어. 그런 게 좋은 대안이 없어. 그럼 나갈 수 있나요? 참고 다녀야지. 사내 정치에 휘말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제 아는 분들도 회사 일의 힘듦보다 그런 문제들, 제 아는 분은 그 술을 못 마셨어서 그런 걸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인사 고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잘 노는데 본인은 좀 못 섞이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40살이 넘는 시점에서도 회사를 관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 인간관계라는 게 회사 생활에서는 더 좀 어렵지 않을까.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봐야 되잖아. 물론 그런 것들이, 근데 대리기사도 당연히 있죠. 일하다 보면 진상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내려주면 끝이에요. 뭐 싸울 필요도 없어. 그 진상손님하고 싸우는 건 하수야. 하수. 싸워서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르고 달래서 빨리 돈 받고 빨리 벗어나는 게 좋지. 뭐 알량하게 뭐 싸워서 뭐 이길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싸우면 둘 다 패자예요. 둘 다 패자.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이기면 되고 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전쟁을 좀 그래도 계속 하지만, 손님하고 싸우면 만에 하나 내가 뭐 싸우다가 뭐 때린다든지 그러면 된다. 근데 아무튼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이 샜지만, 손님하고 싸우는 건 하수들이 나는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서 돈 받아내서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너무 비굴하게 하진 마시고, 너무 비굴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좀 너무 굳이 뭐 그럴 일이 아닌데 너무 비굴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얘기하다가 이게 좀 아닌데 싶으면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근처에 파출소 검색하셔서 또 경찰 부르고 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가다가 이 새끼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파출소로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럼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대리비 받고 다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현명한 거지. 뭐 또 경찰 부르고 뭐 시간 오래 걸리잖아. 잡히고 그것도 뭐 대기비도 못 받고. 지나가다가 경찰이 보이거나 파출소가 보이면 바로 글로 그냥 직행으로 들어가세요. 근처에 파출소 많으니까. 정 대화를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 하도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단 말이야. 반대로는 정말 좋은 손님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손님도 다시 볼 일은 없죠. 가끔 다시 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동네 얘기 하다 보면. 근데 굉장히
굉장히 드물어요.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또 리벤지를 한 경우는 5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장점이 아닌가. 인간관계 대신 단점도 있죠. 고독하죠. 이 직업이라는 게 좀 고독해요. 그래서 저희 그 톡방에 보면 진짜 시끄러워. 아이, 남자들 수다쟁이들 아주 그냥. 저도 좀 수다쟁이인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유튜브 방송하고 앉아있죠. 제가 과묵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방송이 되겠어요? 저도 말이 많으니까 방송을 하고 있죠. 하여튼 지금 인간관계 어쨌든 그거는 훨씬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더. 뭐 가끔 그런 것도 못 견디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 진상을 못 견디면은 또 그것도 적성에 안 맞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건 또 장점인데 이거는 또 개인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일이 좀 다채롭다라는 거. 일반 회사나 뭐 어느 업종이건 가면은 좀 늘 정해진 루트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지금도 대리 탁송 일이 지금은 다채롭다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왜 오지라든지 가끔 이런데 콜이 나올까, 이런 데서 콜이 나오면 약간의 희열이나 그런 쾌락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있겠지만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것들, 늘 루트가 하루하루가 늘 제 영상을 뭐 이렇게 보시는 형님들 보면 아시겠지만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죠. 동선 자체가. 덤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일 같은 코스를 매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도 다 외우고 다니고 언제 어디 신호가 열리고 그런 것들이 다 외워지죠. 그래서 이제 덤프는 최고 시속이 90밖에 안 되지만 일반인 분들이 좀 빠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꿰고 있다. 거기 똑같은 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움직여봐요. 거기서 오는 루즈함이 상당히 있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근데 대리는 그래도 저는 지금도 뭐 별로 감흥은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이제 코를 잡더라도 별 감흥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다른 직장, 제가 해왔던 직장들보다는 좀 다채롭다. 늘 좀 단 한 건도 반복이 되진 않아요. 반복이 움직이는 게. 물론 이제 운전하는 건 그치, 차도 이제 또 똑같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뀐다는 거죠. 차도 이 차도 몰아보고 저 차도 몰아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덜 조금 패턴이 조금 다양하다. 물론 큰 틀에서의 패턴은 늘 똑같지만 늘 똑같지만 큰 틀에서의 패턴은 똑같지만 그래도 그 패턴 안에서는 다채로운 편이고 늘 새롭고 약간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덤프를 할 때 어디 멀리 가고 그러면 사실 거기서 뭘 하거나 이런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탁송일도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근처 맛집에서 뭐 찾아서 좀 먹어볼 수도 있고, 그 동네에 거기서 지나가다가 맛집을 먹어볼 수도 있고. 덤프를 할 때, 지방을 갈 때는 이제 맛집 이런데 이제 덤프 같은 경우는 차를 아무데나 못 대기 때문에 가는 데가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밥 먹는 데가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뭐 어디 동네 구석에 있는 뭐 그런 데 갈 수가 없는데, 대리기사는 그래도 뭐 전동일 하나 차고서 뭐 어디 뭐 맛집 요런 데 가서 좀 창피한 것만, 사람 많은데 가도 조금 또 이제 피크 시간을 피해서 가면은 또 잘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의 시간 여유는 조금, 다음 일정이 뭐 정해지고 빨리 가야 되고 그런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울 수는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일머리가 생기면 일머리가 생긴다고 저는 그래요. 대리일이 돈을 뭐 초보자들에 비해서 일머리가 좀 생긴다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초보자들보다는 좀 그래도 일머리가 조금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조금 일머리가 있다고 돈을 더 번다기보다는 조금 편해지게 일을 합니다. 제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루에 뭐 이렇게 건수를 많이 안 타잖아요. 그냥 거의 대기를 좀 하더라도 거의 뭐 5건 6건에서 마무리를 하죠. 5번 6번 운전에 거의 뭐 많으면 뭐 8번 정도까지 동네에 와서 뭐 삥을 탄다든지 거의 뭐 6번에서 8번 정도의 일을 거의 끝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 그렇다고 뭐 더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처음 입문을 해서 아무거나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막 타고 다니는 분이나 저나 매출은 비슷하다는 거. 그분 이제 뚜벅이로 하나 장비로 하나 매출은 비슷하다는 거. 매출은 비슷하지만 저는 좀 일을 하고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초보자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도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년이. 물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면 사실 기피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년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물론 뭐 정년이 없다고 해도 이제 뭐 AI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뭐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직업이 다 해당하는 상황이고 어제 현재로서는 정년이 없다. 정년이 없으니까 요것도 기술이라고 물론 저도 나이를 먹으면 장비를 또 탈 수는 없겠죠. 나이를 먹으면 여러가지 장비 탈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할 수는 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는 있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70세 넘으신 분들도 이렇게 그분은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예전에 한번 폐차장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니 근데 요즘 70세 분들은 70세로 보이지도 않아. 한 68세 7세 한 60세 그래도 60대로 보이지 뭐 70 몇 세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일을 하시고 또 이제 걸어 다니고 하시니까 좀 그러니까 건강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70세신데 대리운전 하시는 분을 예전에 한번 폐차장 가다 만났는데 버스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하루에 딱 오후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한 10만원 15만원 매출로 그것만 찍고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 15만원 찍으면 못해도 10만원은 남는 거니까 하루에 10만원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세요. 아침에 한 9시 10시에 나오셔서 3, 4시면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욕심 안 부리고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찍어 가신다고 해요. 욕심만 낮추면 아니 뭐 지금 뭐 장비 타고 젊은 사람들 같이 일은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몸 상태나 이런 거를 해서 그분은 한 10시에서 3, 4시까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폐차장도 다 버스 노선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여기 몇 번 온다 몇 번 온다. 그러니까 늘 다니는 코스만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분도 좀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고. 뭐 그래도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투자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비가 안 들죠. 예전에 제가 처음 대리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리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인가 잠깐 놀기는 좀 뭐하고 해서 대리를 그때도 좀 꽤 했다.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PDA를 샀었어야 돼요. PDA를 일반 핸드폰으로는 전혀 되지가 않았고 그때 당시도 이제 로지 하나만 썼었죠. 로지를 썼는데 뭐 그때 자동 배차도 없었고 올 다 찍어 먹어야 돼. PDA에 터치가 어딨어. 펜 무조건 있어야 돼. 그 터치펜 아니면 터치도 안 돼. 화면도 조그매. 그걸 가지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했던 생각이 나네요.
무지하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PDA를 살라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인데 PDA가 100만원이 넘었을 거예요. 윈도우즈가 깔려 있었었는데 삼성 거에 100만원이 넘었단 말이야. 120, 30? 그 당시 120, 30이면 지금 120, 30만원이 아니죠. 한 300만원 가까이 하는, 체감상 2, 300만원 정도 하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야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보험료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형님들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보험 및 관리비가 유튜버들이 생기면서 경쟁을 하면서 엄청 싸진 건데, 저 그때만 하더라도 보험료 관리비 해서, 물론 나이가 어리긴 해서 많이 낸 것도 있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꽤 많이 냈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원 냈던 것 같아요. 30만원 대리만 하는데 그렇게 내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보험 및 관리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하긴 할 건데, 지금이 오히려 시간이 지났지만 보험 및 관리비는 그때보다 훨씬 싸졌고, 엄청 싸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PDA 같은 거 안 사도 돼. 그냥 내가 쓰던 핸드폰에 깔아서 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보험료도 심지어 저 처음에 대리를 할 때만,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지금 내가 여기 대리회사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처음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처음에 다 넣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대리만 할 때 최저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7만원을 냈는데, 17만원에 보증금 10만원에, 그래서 한 3, 40만원 들고 가야 대리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돈 아예 필요 없잖아요. 아예 더더군다나 그런 관리비도 빠지고, 핸드폰 PDA에 대한 부담 비용도 없고, 할부로 구입을 하니까 그게 이제 그 핸드폰 비도 그 당시 때 이제 데이터 얼마 해가지고 핸드폰 요금도 한 6만원 7만원에,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이, 대리운전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들 비해서도, 예전에 진짜 대리 막 보증금도 몇십만원씩 받는데, 현재도 있고요. 현재도 있고, PDA를 샀었어야 됐고, 그러면 핸드폰을 따로 무조건 개통을 하고 그 요금도 6만원에 막 단말기 할부금이 막 5만원씩, 그럼 10만원. 그 당시 때 막 30만, 한 달에 나는 게 막 40만원씩, 대리만 하는데 40만원씩 내고 일을 했어요 그때는.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싸지고 핸드폰을 뭐 따로 살 필요도 없고, 초기 비용이 예전에는 같은 대리운전에도 많이 드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자기 걸로 해도 되고, 하루에 2,600원만. 그리고 말씀드리다 깜빡했는데, 예전에는 저 할 때는 보험료도 한 달치를 먼저 내야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제가 17만원에 보증금 10만원에 이렇게 내면은 대리를 시작하려 그래도 30만원 정도 충전금까지 넣어서 30 이상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보험료도 1차감을 하잖아요. 1차감 1차감으로 나가니까 부담이 크게 없고, 하루에 2,600원만 내면 대리 기준으로 탁송하시면 좀 더 나가지만, 그 정도 하루에 2,600원 투자해서 버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 비용도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배달 일을 하려 그래도, 오토바이 살라 해도 요즘 오토바이도 뭐 막 3, 400만원 넘는데도만요. 물론 중고를 사도, 근데 중고를 사도 몇백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데, 자영업 하는, 뭐 사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냥 자영업 하는 것 중에는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대리운전보다 혹시 뭐 더 적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혹시나 뭐 있으면. 그래서 뭐, 아니 뭐 화물차를 하는데, 나는 뭐 할부로 사서 나도 돈 들어가는 거 없다 라고들 하시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를 할부로 샀어. 할부로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보니까. 접으려고 해. 못 접습니다. 할부 남아서 못 접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접고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야지. 아유 직장이 월급보다 할부가 더 나가는데 어떻게 직장을 들어가서 이거 할부를 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 2년, 3년 차를 타봐야
차를 팔아도 할부가 더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형님 말대로 몇천 앞방을 넣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못 잡습니다. 돈을 주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못 잡아. 근데 대리는 하다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접어도 아무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시도하기가,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일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대리운전이 누구나 해서 1000만원 벌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해서 500만원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500만원도 어려워요. 원래 돈 버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대리판에 뛰어들지 마세요. 원래 어렵다. 돈 어렵고 뭐 또 말이 또 새는데 어쨌든 대리는 언제든지 시작했다가 언제든지 관둘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나름 형님들 지금 처음 시작하시면 좀 힘들다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 지나서 배워 놓으시면 요거 하다가 또 다른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그게 또 안 되면 또 다시 대리운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언제든 하고 언제든 관둘 수 있고 투자 비용이 없다라는 거 얼마나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진짜 언제든 하고 언제든 관둘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할 수가 있다. 원하는 시간대도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10시 10시를 하지만 뭐 9시에서 그 다음날 9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보통 근데 원잡이다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 다 포함해서 순수 12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원잡이라고 하고 내가 뭐 진짜 어디 몸에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근데 저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을 스타트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4시에 시작해서 3, 4시에 끝내시는 거야. 오후 3, 4시에 대중교통 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근처에 내가 아는 탁송송 대리탁을 언급하자면 그 친구도 8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거죠. 7, 8시부터 시작을 해서 5시, 6시에 칼퇴근 합니다. 그 친구도 딱 일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되게 열심히는 안 해. 그런데 그 친구는 쉬는 날이 없이 나와서 해요.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일하고 얼마 정도 찍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저랑 스타일이 딱 비슷합니다. 딱 출퇴근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주 가끔 오늘 일이 된다 싶으면 한 8시 9시까지 어쩌다 합니다. 어쩌다 아주 거의 한 6시 7시 전에 마무리를 해요. 아침에 7시 8시에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 일을 패턴을 본인에 맞춰서, 심지어 새벽 2, 3시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저는 직접 보진 못했고 들었습니다. 새벽 2, 3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2, 3시에 이렇게 일을 끝내는 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또 말씀드리지만 하루 12시간 주 4.5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이유는 휴가 때문에 주 3일 정도 막 일한 게 있었고 비 오고 막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대리일도 장점이 많이 있네요. 저도 그동안 좀 모르고 있었던 되뇌게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장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뭐 일하시는데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어떠한 일이건 뭐 자영업이건 선택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